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국제 정세를 크게 흔들 수 있는 사안입니다. 무려 이란 최고 지도자가 하루 만에 제거됐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정보력과 군사력은 말해봐야 입이 아플 정도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그 존재감이 얼마나 압도적이고 충격적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이 전쟁은 왜 시작된 걸까요? 한국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국제 정세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표면적 원인은 결국 핵입니다. 이란은 현재 우라늄을 높은 수준까지 농축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핵무기로 전환이 가능한 단계에 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만들 의도는 없고 평화적 목적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미 그 능력을 갖췄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고농축 우라늄 반출과 함께 핵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국제 사찰을 상시 허용하라는 겁니다. 핵으로 갈 수 있는 길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이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핵 개발은 주권의 문제라고 주장했고 포기는 불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그 지점에서 협상은 사실상 멈췄습니다. 국제 정치에서 핵은 무기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힘의 균형이 재계산되는 사건인 거죠. 핵 보유국이 된다는 사실은 주변국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옵니다. 사우디에서는 자체 핵 개발을 고민할 수 있고, 이스라엘은 군사 대응 수위를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걸프 국가들 역시 동맹 구도를 강화하거나 무기 도입을 확대하는 등 안보 전략을 다시 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핵 연쇄 반응은 미국이 관리해온 중동 패권에 차질을 주기에 계획된 전쟁으로 보는 시각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한국은 원유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수입하고 그중 상당 물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지나는 만큼 이 구간이 흔들리는 순간 국제 유가는 즉각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과거 중동 위기 때 유가는 단기간에 10%에서 20% 이상 급등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만 올라가도 한국의 연간 수입 비용은 수조 원 단위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결국 일상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출퇴근길 주유소 가격표를 보셨을 겁니다. 휘발유와 경유가 나란히 1,800원 이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벌써 다음 주유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 물가에서 석유류 비중은 약 7% 수준이지만 에너지는 물류와 제조 전반의 기본 비용입니다. 운송비와 생산비가 오르면 식품 공산품 가격에도 순차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래서 통계상 비중보다 체감 물가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환율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달러 강세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 환율이 10원만 상승해도 수입 기업 비용은 수천억 원 규모로 늘어납니다. 즉, 이 전쟁은 외교 뉴스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란 거죠. 국제 정세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70개국 이상의 군사기지를 두고 있고 중동에는 수만 명의 병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이란은 정면전 대신 레바논, 예멘, 이라크 등 연계 세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충돌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면 전선이 확대되고 장기전으로 이끌어 적용할 변수도 많아집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변수입니다. 중국 원유 수입의 40% 이상이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중동 불안은 곧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이란과 전략적 협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의 군사적 역량을 집중할 경우 동아시아 전략 균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앞으로 며칠이 분수령입니다. 차분하되 예민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상 YC였습니다.